안녕하세요. 맨꿈이어서 12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우리 교회 인도 선교 떠나던 날. 일요일 날이다. 오늘은 몇 달 동안 준비해온 인도 선교 떠나는 날이다. 11시 예배에서 그동안 선교팀이 준비해온 곳으로 예배를 대신했다. 얼마나 훌륭한 준비를 했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다. 바쁜 시간 짬내면서 얼마나 연습을 했을지 짐작이 간다. 태권도와 태권무, 그리고 판토마임, 짧은 연극, 퍼포먼스 등등 너무들 잘했다. 선교를 떠나면은 선교지에 가서 그분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가 없잖아요. 퍼포먼스를 일단 합니다. 태권도도 한국에 태권도도 하고 태권무, 태권을 하면서 무용이 약간 섞인 거지요. 그리고 판토마임 연극하고 또 줄거리가 있는 연극도 합니다. 또 퍼포먼스 젊은이들이 막 이제 몸 추면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 것 등등을 준비를 했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가기 전에 교인들에게 다 선보이고 떠나곤 했습니다. 머나먼 인도 땅에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기도했다.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세 분 포함해서 총 32명이 점심을 먹고 1시에 인천공항으로 떠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선교 더운 나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은 교회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김미영 권사가 준비해온 열무김치와 찐 감자 또 찐 옥수수를 떡과 함께 잘 먹고 노권사가 퇴원 기념으로 수박까지 사왔다. 하여간 우리 셀은 특별히 먹을 것이 참 많다. 다들 실컷 먹고 떡과 감자가 조금 남아서 나는 마침 공동체에 오늘 가기로 했다. 저녁 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남은 음식을 다 싸가지고 왔다. 날씨는 어찌나 더운지 차 안이 불가마처럼 뜨거웠다. 가락시장에 가서 가락시장을 가지 않고 마천시장으로 가서 장을 봐왔다. 며느리가 먹을 뼈국물과 김치찌개용 돼지고기, 다진 마늘, 또 양념거리와 보리빵까지 사가지고 오이지도 사고 소금과 담아내기, 그리고 여행가방, 찐감자, 쑥떡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공동체로 갔다. 공동체 이사간 집을 처음 갔다. 야탑동에서 수정동으로 이사를 간 것이다. 가보니까 만나교회에서 선교사님 숙소로 사용하는 집이었다고 한다. 살림집으로 사용하는 건 주방도 작고 개인 방이 없는 세미나실처럼 또는 교회 회의하는 장소로 쓰기에는 훌륭한 큰 집이었다. 아래 위층 애들 공부하고 우리 손주 찬송이가 살기에 놀기에는 참 좋아 보였다. 가자마자 준비해간 김치 찌개를 끓이고 찜기에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오이지도 무치고 소 조금 잃은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이 찌개에 들어간 고기가 너무 작다고 하면서 나에게 무안을 준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무안을 준 거예요.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김치보다 고기를 더 많이 넣고 끓여야 되는데 김치가 고기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애들 고기를 먹이고 싶은데 엄마가 고기를 조금 넣었다고 그 애들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가져간 것은 많지만 아이들 먹을 상에 올린 반찬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다. 저녁 먹고
8시가 다 되어서 나는 집으로 왔다. 요즘은 금주권사가 저녁에 운동을 하자고 날 찾아온다. 공원 1시간을 돌고 30분쯤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안 하다가 했더니 처음 며칠은 어찌나 피곤하던지. 저는 오전만 운동을 하는데 또 이 권사는 저녁에 시간이 나니까 저녁에도 함께 운동을 하자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침과 저녁으로 운동을 하니까 몸이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되지 않아서 피곤하더라고요. 한 5일 정도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하다 보니까 몸이 약간 이제 적응이 좀 되었다. 잔디밭에서 유튜브로 자연의 소리와 새소리, 물소리를 유튜브로 들으면서 또 스피커에 연결을 해서 들으니까 운동하면서 더 효과적이고 한층 더 기분이 좋아지고 운동이 더 잘 되는 것 같았다. 더운 날 재미 언니랑 요즘 재미 언니가 놀고 있는데 날씨는 덥지, 갈 곳은 없지, 혼자 더운 날씨에 집에 있자니 너무 심심해서 피서도 할 겸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우리 상간에 시원하다. 12시경에 놀러 오셨다. 둘이서 점심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놀다가 내 옛날 일기장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재미 언니는 내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해도 공감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함께 점심을 먹고 놀다가 6시 반에 칼국수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함께 운동을 나갔다. 공원 50분 돌고 잔디밭에서 스트레칭 또 30분 하고. 언니는 평생을 운동을 안 한 사람이다.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오자 걷는 운동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단다. 내가 보기에도 언니 몸은 너무 굳어있다. 온몸이 뻣뻣하다. 땀 흠뻑 흘리고 운동을 마치고 언니는 언니 집으로 가시고 난 우리 집으로 오고 집에 오자마자 찬물로 샤워하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혼자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잠을 청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광복절날에 밤새도록 비가 오더니 오늘도 종일 비가 왔다. 오늘이 마지막 공휴일이자 휴가라서 그런지 상가에 나와보니 텅 비어 있었다. 비도 오고 우리 작은 아들 공동차에 가서 부침개 하나 해줄까 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동해안으로 나들이를 가는 중이라고 한다. 비가 오는데도 내일부터 학생들 개학이라고 그리고 이번에 해외 선교로 네팔에 가서 수고 많이 했다고 위로 여행을 가는 거라고 한다. 그럼 한강으로 워킹도 하고 물 구경이나 할까 하고 수키 권사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갈 수 없다고 한다. 갑자기 심심해진다. 외롭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그렇지만 이런 때는 책을 봐야 한다. 난 책 넬슨 만델라 자서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하여간 혼자 있을 때 시간 보내기는 책만한 게 없다. 책 보면 시간이 잘 간다. 오후가 다 되자 앞집 금방 남자가 맥주와 막걸리를 사가지고 오더니 말을 시킨다. 2달 정도 나랑 말을 안 하고 지내서 내 마음문이 열리지가 않았다. 주는 것은 받아 먹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가 않았다.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한 상가에서 장사하며 또 우리 바로 앞집에서 10년 이상을 함께 장사를 하면서 그동안 잘 지내왔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혼자서 괜히 삐죽삐죽하면서 난 정말 이해가 안 갔다. 여자도 아닌 남자가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50도 넘은 사람이 우리 가게에 와서 살다시피 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모든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다 나한테 하면서 지냈었는데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었는지 그 사람은 모를 것이다. 지난번에도 권사님 미안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사과는 했었지만 난 완전히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었다. 그리고 아침 운동 이야기를 조금 써야 되겠다. 지난주에 남자 원장님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이건 실내 요가원입니다. 실내도 다니면서 공원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 원장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가더니 이번에는 여자 원장도 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다. 원장님 하는 말이 새벽에 혼자서 운동 지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은 날 보고 지도하라는 것이다. 월요일과 수요일을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쉬어야 한다는, 이 새벽 운동을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하던 사람들이 쉴 수도 없고 새벽반은 2시간 아니면 할 수 없는 분들, 그 시간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분들이다. 다 스케줄이 있고 일들을 하니까 새벽 6시 빼고는 다른 시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공원 운동까지 하면서 일주일에 주 3번을 내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좀 되었다.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는 것이 내 입장이었다. 실내 운동을 빠질 수가 없고 모든 회원들이 아침에 원장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면은 모든 회원들이 아침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를 하게 된 겁니다. 원장님이 간절하게 부탁을 했지요. 요즘 갑자기 오른쪽 고관절이 아파서 고생을 하는 중이기도 한데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사는 분들이 참 많다. 그리고 공공 임대 아파트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적어본다. 밥벌이도 하고 그래서 나는 왜 안 되는 건지. 그분들은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있는데 또 직장도 있고 한데 나는 왜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알아본 결과 일단은 신청이라도 해보라는 의견들이 나온다. 의견을 말해준다. 그 말을 듣고 올 봄에 신청을 해놨었는데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문자가 왔다. 난 문자만 받고도 당첨이 된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는지 몰랐다.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재산이 2억 2천 미만이고 서울 거주하고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혼자 살아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졌다.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이번에 내가 1순위가 될 수도 있다면서 신청을 해보라는 것이다. 17일과 18일 접수를 받는다고 해서 나는 기도를 하면서 서류를 준비했다. 제발 당첨이 좀 돼서 내 남은 인생 집 걱정을 안 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 평생 월세를 살았는데 이제는 월세 끝냈으면 정말 좋겠다. 내 삶에서 제일 큰 스트레스가 집 문제였다. 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는데 이번에 정부 덕 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에게도 임대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17년 8월 15일 날 임대주택 접수하던 날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다. 오늘은 운동도 가지도 않고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LH 공사 사무실에 8시 반에 도착을 했다.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대기실 번호
가자마자 뽑았는데 308번이 됐다. 난 처음으로 와본 곳이라 어리둥절했다. 대충 사람들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당첨이 될 확률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렵다고 한다. 난 속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관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다. 어떤 사람은 10번도 더 신청을 했었다고 한다. 10번 이상을 떨어졌다는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결국 접수를 하긴 했다. 5금 2단지 보증금 3,500만원에 월 23만원 13평. 나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평수다. 순위로는 1순위라고 한다. 접수는 했는데 문제는 우리 큰아들이 중국에 가면서 주소를 나에게 올려놓고 간 것이 문제가 되었다. 서류상으로는 큰아들 내 식구가 동거인으로 돼 있는 것이다. 상황 설명은 잘 했지만 직원들 말은 회사에서는 무조건 회사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좋게 작용을 할지 나쁘게 작용을 할지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접수를 하고 나올 때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1000명도 더 넘어 보였다. 컴퓨터 접수는 얼마나 더 많았을까. 우리는 컴퓨터 접수를 할 수 없어서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컴퓨터로 접수를 한 것까지 합치면은 얼마나 많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날은 또 기록을 했고, 또 일요일날 동생 집에 가다 며칠 전에 부천 동생에게서 문자가 오기를 이번 추석에 언니에게 옷 한 벌을 사준다고 시간 내서 오라고 해서 난 괜찮다고 했지만 지난 여름에 내게 일주일 도움받은 게 고마웠고 내가 일주일 있다 올 때에 아무런 인사가 없었다. 마음에 부담이 있었나 보다. 난 내가 필요한 건 여행 가방이 기내용 여행 가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냥 옷을 사지 말고 가방을 사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사다 놓을 테니까 일요일날 예배 후에 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동생 집으로 갔다. 동생은 올 여름에 아기 출산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언니가 가게 문까지 닫고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하면서 감사 편지와 함께 현금 30만 원을 주었다. 가방을 사려고 백화점에 가보니까 디자인이 너무 다양해서 언니가 직접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지 않았다고 한다. 동생과 2시간 동안 시간을 2시간 보내다가 동생이 부부 동반으로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고 비는 오고 그냥 안전하게 일찍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시쯤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왔다.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해봤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이다. 공짜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다. 자기 희생이 있을 때 보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다. 오늘 그렇게 삼복더위에 동생 집에 가서 동생 딸이 아예 아기를 출산을 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산모를 제가 돌봤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기는 아직도 병원을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우리 동생 딸이 신생아를 낳았는데 인공수정으로 낳았는데 항문이 없는 아기를 낳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동생은 몸이 좀
강하지가 못하고 좀 몸이 안 좋아요 많이.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펼쳤을 때 제가 자진해서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동생 딸을 산후조리를 해준 거지.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